2억 5천만 대, 글로벌 리서치 펌들이 전망하던 2019년 화웨이 스마트폰의 예상 판매 대수입니다. 애플과 삼성에게는 점유율 방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화웨이는 올해도 무려 20%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죠. 올해 1사분기에 들어 20%를 넘어선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 그래프를 보고 벌써부터 회복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던 일부 언론의 주장은 각 제조사별 수요의 계절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전체 스마트폰 시장 흐름에 대한 명백한 오독이었고, 만약 글로벌 리서치 펌들의 예상대로 아무런 변수 없이 스마트폰 시장이 흘러갔더라면 매스컴에서 올렸던 성급한 승전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 무서운 속도로 스마트폰 지형을 바꿔나가는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다시 2, 4분기부터 매스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작년 화웨이가 R&D에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아마존과 구글 정도만이 화웨이에 비해 명확한 우위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R&D 규모가 되겠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규모의 R&D 비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기업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과거 마라톤 시합에 자전거를 타고 참가했던 이들, 이제 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시상식에 마저 올라서 그동안 남들만큼 열심히 연습했고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화웨이의 이야기를 막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했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시계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나름 아주 치명적인 피해는 없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간의 공방은 서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내용의 조치들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의 경고성 조치가 선행되고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이 대응하는 양상 속에 중국은 명분뿐만 아니라 나름 그들 내부적인 결속이 공고해지는 실리까지 얻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선택을 해야 했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더욱 강력한 관세와 IT를 향한 중국의 야욕들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IT를 넘어 정치, 경제 지면을 가득 메운 화웨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규제는 25%의 관세 부과를 골재로 하는 무역 제재와 기술, 부품, 자재 등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보통신 보호 비상상태 선포, 이렇게 두 가지로 방향을 정리해야 미국의 대중 압박과 관련한 내용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번 화웨이 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 관련 내용들을 간혹 관세 부과나 무역 제재의 측면에서 해설하려고 하거나 관세와 기술 관련 제재, 이 두 가지가 뭉뚱그려져서 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실제 화웨이 매출 중 대미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화웨이에 가해질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전방과 후방 산업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 간과한 이번 제재에 관련된 표면적인 데이터만을 살펴보고 내린 다소 성급한 결론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IT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쪽 어느 진영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미국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려는 오늘, 사실 이미 미국은 화웨이를 무력화시킬 충분한 카드를 손안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 제재에 영향을 두고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 정리해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ARM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우선 구글과 관련해서는 안드로이드 OS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 무엇보다 이 플레이스토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핵심인 앱 생태계를 통째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ARM 관련해서는 사실상 현 세대의 거의 모든 AP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화웨이는 화웨이 나름대로 그럴듯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화웨이가 내놓은 답들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안드로이드 OS 관련해서 화웨이는 자체 OS가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마트폰 OS의 핵심은 기기 간의 연결성과 앱 생태계가 되겠죠. 화웨이가 만든 독자 OS가 대단히 유려한 디자인과 준수한 작동 성능을 동시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OS가 협의적인 의미의 좋은 UI를 지녔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웨이가 발표한 대로 훅멍이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이를 텍스트 그대로 전달하는 건 역시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음에도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두 번째는 ARM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역시 화웨이는 ARM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리스크5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리스크5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리스크5를 당장 ARM에 대한 대안으로 자랑스럽게 내놓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제재는 바로 오늘 이 시각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겠고, 리스크5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은 단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반쪽짜리 이야기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폰만큼이나 중요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은 국가 안보와 IT의 미래가 동시에 걸려있는 단어 5G와 통신입니다. 실제로 화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이 스마트폰과 AP, 통신칩 등과만 자꾸 연관을 지으면서 실제로는 미중 무역 전쟁을 이루는 한 챕터에 불과한 이 스마트폰 관련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마치 이번 제재가 기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새로운 제재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이야기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통신과 안보 문제라는 점이고, 명칭이 정보통신보호 국가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이 이야기가 통신과 안보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죠. 이제 다시 이 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신과 안보라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야만 이렇게 나머지 퍼즐들이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자일링스와 브로드컴, 이번 미국의 제재로 인해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들의 협력 없이 통신 시장을 넘어 이 IT 시장에서 화웨이가 현재의 산업 분야들을 지금과 같은 규모로 이어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혹 이미 화웨이에서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작년부터 조금씩 이 부품 재고를 확보해놔서 괜찮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는 화웨이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6개월어치의 식량으로 버티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시장에서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각국의 수많은 기업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시장은 언제든지 대체제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을 철수도 다칠 수 있고 영의도 다칠 수 있으니 둘 다 손해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설해서는 안 되겠죠. 엄밀하게 이야기해 미중 무역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소비국,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제조국, 세계 1위의 통신 장비 제조국, 세계 IT 시장의 기반이 되는 가장 거대한 제조 공장이자 그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도 한 중국,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홈그라운드처럼 느껴지는 IT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미국이 군사 대국이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바로 IT 시장의 핵심 요소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과 아키텍처들과 같은 이 후방 산업을 장악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이야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욱 절실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오늘날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부족해서, 혹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산업,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산업이 아직은 없어서겠죠. 이제 100만원짜리 아이폰과 10만원짜리 샤오미 폰이 똑같은 한계로 집계되는 이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아닌 IT 시장에서의 진짜 영향력에 대해 절실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세와 스마트폰, AP 시장에 대해 논하며 2019년 6월에 대해 논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들의 5년, 10년 후의 미래와 관련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 30격에 해당하는 에피소드가 되겠고,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과 관련 기업들의 영향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 가젯서울에서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